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포커스 경남 오늘부터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요.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초대했습니다.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 총선이 이제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까지 약 한 달여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선거 때나 뭐 거의 똑같이 보냈습니다. 유세만 없지. 네. 선거 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다시 또 그 같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중앙당에서 행사들이 있으니까 간간히 참석도 하고요. 특히 이제 노조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노조를 방문해서 또 노조의 바람들, 또 기업인들도 일부 만났는데요. 또 기업인들의 바람들 이런 걸 많이 듣고 청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의원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가 경남의 정치 1번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참 주목을 많이 받는 선거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셨을 때 좀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뭐 선거에 나온 모든 후보는 당선이 되면 일단 기쁘죠. 예.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도 훨씬 큰 또 엄중함을 느낍니다.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가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 국가산단은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또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요. 이 전통 제조업의 이 공단의 경쟁력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방산 특수 때문에 조금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을 또 떠맡게 되어서 좀 중압감 같은 것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또 창원시 성산구의 첫 민주당 당선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첫 민주당 당선인이란 타이틀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원시장 당선되셨을 때도 그랬는데 이런 타이틀을 두 번이나 얻게 된 어떤 비결이랄까요? 뭐라고 좀 자평을 하십니까? 예,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경쟁 정당에 비해서 당 지지율이 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그러면 유권자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대안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어려울 때 당신이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선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시장도 되었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으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선택해 주신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역시 뽑아놨더니 잘하더라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의 그런 노력들 때문에 제가 이런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산자위를 선택을 하려고 당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에서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산자위가 결국은 이제 여러 제조업 분야, 산업 분야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 챙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걸 통해서 우리 국가 산단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는 살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아무리 디지털 전환이 되고 또 금융이라든지 다른 산업으로 중심이 옮겨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으로 산자위를 선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제조업 관련해서 국가산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올해가 또 지정 50주년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50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의원님 보십니까? 예,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뭐 이거는 정파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그 다 동의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래 50년을 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경쟁력을 만드는 게 뭐 단순히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그 경쟁력에 또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만큼 유입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 자체의 원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느냐, 그러면 제조하는 과정 전체를 어떻게 또 혁신하느냐, 예.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조 과정 중심의 혁신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관리해내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세계 1등 제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후보 시절의 공약도 한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1호 법안 공약으로 청년 고용 국가산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국회 1호 법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그 가는 이유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무 환경이나 또 임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거기가 더 좋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청년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근무 환경, 우리의 임금 조건이 수도권과 대등하지 않다면은 여기에 청년들이 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그런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또 문화의 문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에도 청년고용법이나 디지털 전환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청년들이 모여들고 예. 경쟁력 있는 그런 산단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고용 국가산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법이 그냥 입법 발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통과가 돼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침으로서 이 법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내에 그런 지원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도 활용하고 뭐 또 사실은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예. 산자부뿐만 아니라 중기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그렇죠. 되어 있고 또 동시에 문화관광체육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총리실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될 이런 걸 좀 총괄 잘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창원국가산단에서 시범사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지역의 그 청년 인재 유출은 사실 정말 오래된 현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법에 좀 많이 지역민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청년 고용 국가산단 특별법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그럼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재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럼 지역의 청년들을 디지털 교육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육받은 청년들이 디지털 근무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기업으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그리고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는 기업, 이런 걸 다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나 그런 근거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들은 과거에 우리가 청년일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모이는 거 좋아하고 회식 좋아하고 이런 시절의 문화의 사람들이지만 예. 이 청년들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런 청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죠. 일종의 청년 해방구 같은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자기 근무처 가까이에 예. 문화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예. 그 법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흔히 창원을 이제 노동자의 도시라고도 부르죠. 특히나 창원시 성산구는 많은 노동자들의 또 일터이자 삼터이기도 한데 노동 분야 관련해서도 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창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도 저희들이 개정해서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계속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노동조합을 만났는데 네. 회사마다 또 다 요구가 달라요. 그 개별적 요구와 수요도 또 다 반영해 드려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외국 자본이 투자한 GM 같은 공장이 있잖아요. 예. 한국 GM 창원 공장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같으면은 이 양 회사의 공통점은 결국은 이제 나의 직업에, 내 직장의 안정성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마다 이 안정성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예.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부분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민주당 소속입니다만은 기존의 민주당 당론과는 원전 부분에서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할 때도 네. 지금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 노동하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번 선거 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런 만큼 좀 노동자들의 기대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기대 어떻게 부응하실지? 예, 이제 조직화되어 있고 훈련이 된 노동자들은 어쨌든 진보 정당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예. 저보다. 그러나 이제 또 당선은 제가 됐고 사실은 이제 이게 공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권 민주 진보 세력이 단일화되면은 민주 진보 세력이 승리하고 예. 분열 단일화되지 못해서 분열하면은 보수 세력이 승리했던 그게 이제 오랜 공식이 있죠. 깨졌죠. 예, 그게 네. 이제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깨져서 단일화하지 않아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에 대한 그런 개인적 열망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여론이 컸기 때문에 제가 당선됐다 보고요. 그런 우리 지역의 열망들을 제가 잘 받아서 4년간 열심히 하면은 4년 후에도 또 선택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뭐 뽑아주신 우리 유권자 또 저를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기대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을 모시고 특례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다른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특례시 국회에서 특례시 기준을 좀 조정을 건의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특례시를 뭐 사실상 이제 제가 만들다시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 인구 100만을 기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방 소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을 유지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그쵸. 있어서 계속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인구 50만 정도의 이제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하는 그런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해가 포함이 되고요. 예. 전주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지방에 몇 개 큰 도시들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일 기준으로 갈지 아니면은 수도권과 지방의 기준을 달리 할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런 기준들을 좀 변경시켜서라도 창원시가 계속 특례시의 지위를 가져가고 또 더 많은 특례를 받아서 예. 자율 경영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쨌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창원시가 어떤 불이익 없이 또 더 많은 특례를 받아서 시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창원시와 협력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선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괜찮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의정 활동을 좀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뭐 협력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뭐 당을 보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제가 시장 4년 할 때 이미 그런 협치, 협력 좋은 사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재료연구원을 성격시킬 때 국힘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조가 잘 됐었고요. 예. 또 그다음에 특례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언제나 그런 걸 잘 해온 사람입니다. 벌써 이제 공무원들이 저한테 뭐 많은 걸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나서서 장관과 통화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담당하는 책임자들하고 통화도 하기도 하고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뭐 개인의 어떤 호불호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국민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다만 네. 역으로 저와 협력해야 될 지역의 다른 정치 세력들이 협력을 안 하고
갈등을 만들어가는 거, 그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거 때 이제 정권 심판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의원님뿐 아니라 이제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정부와 어떻게 좀 관계를 가져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예,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좋은 일들,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일이 합법적이지도 않다면 또 단호히 맞서서 또 지적하고 예.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년간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해왔던 경제정책이 우리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끝끝내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희들도 더 단호한 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죠. 예. 22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21대 국회를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국회의원 개별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을 위해서 노력들을 다 많이 해요. 근데 화면에는 싸우는 장면만 나오니까 싸움만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국회의원들이 일은 열심히 합니다. 지역구민원도 그렇고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정책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 이제 정기국회라든지 임시국회라든지 이런 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도 주요 정당 그러니까 원내 정당들이 합의가 안 되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매달 열리게 한다든지 국회가 그다음에 상임위 같은 경우는 매주 열리게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저희 당의 의원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예. 의원들의 전체적인 다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상임위 같은 경우에 매주 열자. 이럴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같은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일하는 국회, 이게 가장 국회에 바라는 모습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 외에도 일하는 국회가 진정하게 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더 보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헌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개인의 그런 각오 결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임시국회도 거의 매달 열리게 만들어야 되고 정기국회는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리고 상임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열리게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잘 제도화해서 놀지 않는 국회, 끝없이 일하는 국회의 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예. 바쁜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지역민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바쁘게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지역민들과의 소통 어떻게 더 해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드려볼게요. 흔히들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금기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지역구로 내려와서 월요일 날 국회로 돌아간다 해서 금기원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금기원래 할 생각이고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빠지지 않고 주말은 창원에 와서 지역구 구민들의 민원도 받고 또 정책적 수요도 점검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낼 생각입니다. 네, 서울과 창원을 이제 바쁘게 오가는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끝으로 방송 통해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저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